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나이 40을 먹고도 철이 없는 시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전 올해 38살이고 남편은 39살이에요. 결혼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이란 생각으로 37살이 먹도록 싱글이었는데요. 어느 날 동생이 맹장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동생이랑 같은 병실에 입원해 계시던 분이 지금의 시어머니시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남편은 병원에서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같은 병실 아주머니들은 남편이 정말 예쁜가 보더군요. 남편만 보면 먹을 거를 챙겨주시면서 아이고 예뻐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체 어디가 예쁜 거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조용히 물어봤죠. 아주머니들 말씀이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남편은 같은 병실 아주머니들에게도 잘하더라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사다가 드릴 테니 말씀해 달라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보호자 없이 혼자 계신 분 밥상을 올려주고 밥도 가져다주고 다 드신 식판을 내다 놓기도 했죠. 손에 린 거 하나씩 맡고 계시니 식판 들고 움직이는 게 제 눈에도 불편해 보였지만 저는 선뜻 그러지를 못했네요. 남편은 동생이 입원한 병실에서 모두의 보호자였어요. 저도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진 남편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여자도 하기 힘든 병간호를 하는 남편을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쓰러워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묘한 감정이 뒤섞이며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뿐 실천하기는 쉽지 않더군요. 오지랖 같아 보일까봐 선뜻 나서서 해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더 그랬죠. 병원에 있는 동안 제 신경은 온통 남편에게 가 있었어요.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괜스레 신경이 쓰이고 안 보이면 어디 갔나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일이 지나 동생이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업무과에 가서 수납과 퇴원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 효자들이 제 앞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전 반가운 마음에 인사나 해야겠다 했는데 절 못 봤는지 그냥 슝하니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을 불러 세우기도 좀 그렇더군요. 또 그렇게 불러서 아는 척을 할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니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수납을 다하고 돌아서는데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보고 웃고 있더군요. 정말 놀라기도 놀랐지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꼭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의 상황을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네요. 당황해서 남편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팔 아픈데 받아주실래요? 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멘트가 참 닭살이었네요. 그때는 좀 얼떨떨해 있어서 네 하며 커피를 받아 들었어요. 애써 당황하지 않은 척 하려고 했는데 더 어색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 조금 창피했네요. 남편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병원에서 며칠 전에 처음 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가 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본 사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가끔 가는 회사 앞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음식점 사장님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전 그 음식점 사장님 얼굴을 기억도 못하는데 남편은 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손님이라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닌데 절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순간 이런 게 인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기분이 썩 나쁘지 않더군요.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왔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 하기 좀 그래서 혼자 속 끓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저를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이것저것 볼일을 다 마치고 병실로 갔는데 남편이 안 보이더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수줍어서 어디로 도망갔나 하고 생각했죠. 제가 두리번거리자 효자 아들 어머니 말씀이 내가 우리 아들 심부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 못 보고 가겠다며 대신 안부 전해주신다고 퇴원 잘 하라고 했습니다. 언니도 동생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효자 어머니는 명함을 하나 주시면서 나중에 이쪽 동네로 올 일이 생기거든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어디 갔는지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그 효자 아들과 저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전 그 다음날 효자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린 그날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만났어요. 남편은 모든 면에서 저에게 완벽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인연을 교제 후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가게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였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만나는 동안 그리고 결혼 생활 하는 내내 저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심성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근처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따뜻한 음료수라도 꼭 사다 주던 남편이 병실 아주머니들 말씀처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저희에게 불행의 씨앗이 싹 트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네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우리 남편의 단점은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그동안을 생각해보면 시누이를 본 게 몇 번 안 되었어요. 상견례 날, 결혼식 날,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렇게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누나였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죠. 다들 그렇듯이 가족사는 다 있는 거니까 남편에게 일부러 시누이와의 관계를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얼핏 보기에도 남편과 시누이의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누이 사이의 불화가 궁금하긴 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어 가슴에만 담아두고 남편이 먼저 말을 해주기 전까지 제가 나서서 남편에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댁이 한 곳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댁에 갔다가 근처 슈퍼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 혼자 갔는데도 거기 있던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알아보더군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시누이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살아서 시누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아는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일을 하다가도 자기 성격에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 일을 그만두었고요. 허구한 날 싸움을 일으켜서 동네에선 쌈딱으로 불릴 만큼 소문이 안 좋았어요. 특히 술을 마시면 정말 진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조금 창피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내막을 모른 채 결혼을 했던 거죠.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잠하던 시누이가 남편이 가게를 나간 사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가게를 출근하면 저는 집안일을 해놓고 가게로 출근을 하는데요. 평소 그 시간에 잘 울리지 않던 저희 집 초인종을 누군가가 막무가내로 계속 누르더라고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에요. 인터폰을 보니 시누이더군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시누이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술에 완전 취해 있더라고요.
몸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벽에 손을 대고 서서 몸을 비비 꼬고 있더군요. 전 빨리 시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싶기도 했어요. 집에 들어온 시누이는 다짜고짜 제게 야, 라면 좀 끓여와봐 라고 하더군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온 집안에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신혼집에 처음 오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술주정까지 부리니 정말 황당했어요. 전 잠시 고민을 했지만 일단 들어주고 제 선에서 해결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분이 좋게 출근한 저희 남편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감수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면을 먹고 있으면서 샤워하게 물 좀 받아놔라. 씻고 나서 먹게 꿀물을 타놔라. 여기까지 들어줄만 하더군요. 그런데 뒤이어 한 시누이의 말은 도저히 듣고 있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술값이 모자라서 핸드폰 맡기고 왔으니 가서 핸드폰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가게에 손님이 북적거릴 시간이라 저도 나가봐야 했어요. 너무 난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누이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참으려 했죠. 그래서 시누이에게 가게에 나가봐야 하니 돈을 줄 테니 직접 가서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먹고 있던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제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시누이의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우니 조금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왜 울어? 누가 보면 내가 때린 줄 알겠네. 진짜 황당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저희 안방으로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전 이런 상황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어머니한테 가게를 맡긴 뒤 황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이 두 눈으로 직접 보라고 일부러 청소하지 않고 있었어요.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 라면 건더기와 국물, 그리고 그릇을 본 남편은 절 꼭 안으며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시누이는 남편이 온 줄도 모르고 곤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시누이의 자는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저지른 만행까지 모조리 다 찍었어요. 대체 남편이 왜 저러나 의아했지만 시누이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궁금증이 한 번에 풀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누이를 흔들어 깨우고 휴대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 누나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동생 집에 웃으며 찾아와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이렇게 난리를 쳤냐면서 누나 눈으로 자기가 한 행동을 직접 보라더군요. 이게 누나가 동생 집에 찾아와서 할 짓이냐고 하면서요. 시누이는 그제야 술이 깨는지 아니면 창피했는지 허겁지겁 옷을 입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망치듯 나가버리더군요.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버리면 나보고 치우라는 거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가 가자마자 남편은 어머니가 혼자 가게에 계시니 얼른 가게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가 해놓은 거 치우고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억지로 등을 떠밀며 저를 가게로 가게 했죠. 저에게 미안했던 남편은 저를 가게로 보내고 남편 혼자 치우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가게에 출근해서 어머니께 내색을 안 하려고 했어요. 괜히 어머니 속상할까봐 그랬죠. 그렇게 평소처럼 아무 일 없듯이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제게로 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다 이야기했더군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 저도 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니 손을 잡고 같이 울었네요. 그렇게 가게를 마치고 어머니와 같이 집으로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을 아주 말끔하게 치워놨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생각날까봐 그릇이며 심지어 숟가락까지 모두 다 가져다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다짐을 한다고 했어요. 한 번 더 이런 일로 저를 슬프게 하지도 놀라게 하지도 않겠다고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숨긴 걸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하며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미워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 잊을 테니 어머니도 남편도 죄인인 것처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날 저녁에 왠지 모르는 끈끈한 가족애가 생겼어요.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누이를 따로 만났더군요. 며칠 후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누이를 이번 한 번은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네요.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땐 두 번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려고요. 그 뒤로 시누이는 종종 가게에 와서 일도 거들어주고 술에 취해 저한테 했던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시누이는 자신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을 그동안 몰라서 뉘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남편 정말 현명한 남자인 것 같아요. 저희 망나니 같은 시누이도 이제 철들었으니 이제부터 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철부지 시누이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젠 정신 차려서 정말 새 사람 됐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